모험이 날 그렇게 했다. 이다혜. 인디아나 존스.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연도 1984년. 모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과는 친구가 될 수 있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낯설고 신기한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좋았다. 미지의 땅, 미지의 보물, 미지의 인연. 책도 영화도 그래서 좋아하기 시작했다. 책과 영화는 나를 가장 먼 곳까지 가장 미친 경험으로 데려갈 무언가라는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셜록 홈스 시리즈는 나를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으로 데려갔고, 영화 구니스 1985는 친구들과 함께 우연히 보물선을 발견하는 낭만적 상상의 무대를 제공했다. 사랑도 우정도 성공도 내 마음에서는 전부 모험과 결부되었다. 집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세계 어딘가에서는 일어난다. 운이 아주 좋다면 모험은 인생을 바꿀지도 모른다. 이런 믿음은 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매일을 성실히 쌓아 조금씩 나아가기보다는 운명적인 만남이 나를 치고 지나가는 일을 꿈꾸었던 셈이다. 나는 철이 없었고 그런 내가 좋았다. 영화 전문지에 입사하던 때 3차 시험 때 몇 번의 면접을 봐야 했다. 일간지 공채 시험이어서 부서별로 한 명씩 들어와 면접위원 앉을 자리도 없던 실무진 면접 때 누군가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지 물었다. 당시 시내 21에서는 안정숙 전 편집장이 혼자 면접에 들어와 있었는데 안정숙 편집장 외에 다른 사람들은 뭘 물어야 좋을지 몰라서인지 소개팅에서나 할 법한 질문들을 주로 던졌다. 좋아하는 영화가 무엇인가요? 찰나의 고민은 있었고 제목이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스필버그의 영화를 댔다. 높은 확률로 인디아나 존스였다. 영화 잡지 지망이니까 예술 영화를 대지 않을까 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내 대답이 예상과 달라 신선하다는 반응이 기억난다. 내가 아마도 시네필이라 이름이 길고 복잡한 영화 감독의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을 말하리라고 예상했던 모양이다. 그 대답이 합격에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대답은 전략도 전술도 아니었다. 나는 90년대 중반 영화 잡지 창간붐이 불던 시기에 대학 입시를 치렀다. 나는 한겨레 금요일자에 실리던 정성일 영화평론가의 칼럼을 스크랩했고 중경삼림을 극장에서 보기 위해 자율학습을 빠졌다. 극장에서 3번 봤다. 영화 잡지 키노를 보고 타르콥스키 감독의 희생도 2번 극장에서 봤다. 내용은 거의 이해하지 못했지만. 다만 나는 시네필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내가 미쳐있던 영화들은 언제나 할리우드의 흥행작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영화 비평지에서 언급되는 영화들을 빼놓지 않고 보긴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야기의 이상은 할리우드가 기준이었다. 사실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나는 음악도 소설도 영화도 한국 작품보다 영미권 작품을 꿰고 성장했다. 아버지 취향덕이었다. 인디아나 존스 해리슨 포드는 미국인이고 고고학자다. 1935년 상하이, 인디아나 존스는 청나라의 초대 황제인 누르하치의 유골이 담긴 보물을 놓고 라오 일당과 협상을 한다. 보물을 넘기고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은 인디아나 존스가 술을 마시자 라오 일당이 신나게 웃기 시작한다. 술에 독을 탔다는 것이다. 인디아나 존스는 해독제를 손에 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쇼가 한창이던 홀은 엉망이 된다. 인디아나 존스는 쇼걸 윌리, 케이트 캡쇼, 그리고 꼬마 택시 운전사이자 오랜 친구인 중국인 소년 쇼트, 조너선 캑관,
도움으로 현장에서 벗어난다. 막 출발하는 경비행기에 간신히 탑승해 목숨을 건진 듯 했던 세 사람은 중국 충칭과 버마를 거쳐 히말라야 산맥으로 떨어진다. 그곳에서 만난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세 사람을 구세주로 여기고 인디아나 존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판코성으로 가 성스러운 돌을 되찾고 밀교에 납치된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판코성에 들어서면 전체 분량의 3분의 1이 지나간다. 모험 영화는 극장 안에 불이 켜지기까지 내릴 수 없는 놀이기구였다. 나는 거의 모든 이야기에 과몰입하기 선수인데다 심리적인 면과 물리적인 면에서의 겁이 다 많다. 무서운 이야기는 가능하면 불을 다 켜놓고 박수를 치며 노래하며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이런 내가 더 무섭다는 친구의 전언. 놀이기구는 롯데월드 기준으로 신바트의 모험이 최대치다. 무서움을 달래려고 내가 계속 말을 걸어서 정신사납다는 동행의 증언. 문제는 내가 두렵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할 수 있는 최대한 혹은 그 이상의 시도에 적극적이라는 데 있었다.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긴장으로 몸을 웅크리고 있어서였다. 극장에서는 소리를 내지 않아야 하니 두 손이 바쁘다 바빠. 눈을 가렸다, 귀를 막았다, 입을 막았다, 팔을 쓸었다.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신나고 재밌었다. 영화가 끝나면 신나고 나른한 기분에 취하는데 지구 끝까지 달리고 싶다가 나의 모든 꿈과 희망을 말하고 싶다가 했다. 그런 나를 데리고 극장에 다니신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영화를 볼 때마다 주인공의 직업을 갖고 싶다고 영화에 나오는 장소에 가보고 싶다고 혼이 빠져 수선을 떠는 어린이를 돌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극성인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보다 극성이 되어야 성이 차는 아이였다. 이쯤에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족보 정리를 한번 해야 할 것 같다. 인디아나 존스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다. 한국 개봉명 기준으로 4편의 영화 순서는 다음과 같다. 레이더스 오브 더 로스트 아크 1981년 인디아나 존스 앤 더 템플 오브 덤 1984년 인디아나 존스와 최후의 성전 인디아나 존스 앤 더 라스트 크루세이드 1989년 인디아나 존스 크리스탈 해골의 왕국 인디아나 존스 앤 더 킹덤 오브 더 크리스탈 스컬 2008년 편의상 인디아나 존스 2라고 불리는 이 영화는 서울에서 1985년 5월 8일에 개봉했다. 시리즈 2편인 인디아나 존스는 유난히 불길한 색채가 짙고 공포물에 가까운 서스펜스 연출이 일품이다. 인디아나 존스는 당시 조스 1975년, 미지와의 조우 1977년, 레이더스 1981년, E.T. 1982년을 연달아 성공시킨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하고 스타워즈 시리즈 3부작을 연출한 조지 루카스가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작품이었다. 스타워즈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 편의 영화로 나눈 셈이었다면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주인공 말고는 전작과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많은 속편이었다. 이 시기에 조지 루카스는 이혼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는 중이었고 그 불똥은 인디아나 존스로 튀었다. 영화는 어두운 분위기일 예정이었고 결과물은 실제로 어둡고 괴기스럽다. 계속 웃기기는 한다. 케이트 캡쇼가 연기하는 윌리는 수시로 비명을 질러댄다. 낯선 문화에 대한 이해도 수용도 어려운 윌리는 모든 걸 무서워하거나 인디아나 존스에게 성적으로 매혹되어 눈치 없이 군다. 절묘한 타이밍에 인디아나 존스를 구해내는 쇼트는 아이로 설정되었지만
천진난만하고 충성스럽다는 설정이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견을 부풀린 캐릭터처럼 느껴진다. 인디아나 존스를 제외하고는 기능적인 이유로 배치된 인물들이다. 여기 언급한 영화들의 공통점은 주인공인 백인 남성이 자기를 구하고 가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이야기라는 점이다. 에이리언 시리즈의 리플리, 시고니 위버와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사라 코너, 린다 해밀턴 정도를 제외하면 중심이 되는 여성은 제대로 싸우기보다 위기를 자초하는 이른바 민폐 캐릭터다. 인디아나 존스에서 비백인 캐릭터가 그려지는 방식을 지금 보면 한숨이 나온다. 만일 1984년에 인디아나 존스가 한국에 왔다면 불국사를 불바다로 만들고 계곡이나 무속 관련 문화를 미개하다고 희화화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는 서사면에서 과거의 유물이다. 하지만 이 영화가 모험 영화로서 제공하는 승차감은 CG가 훨씬 발달한 2020년대의 영화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모험에 대해서라면 스타워즈 시리즈와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의 해리슨 포드가 되고 싶었다. 인디아나 존스 촬영 현장에서 배우들이 받은 디렉션은 더 빠르게, 더 웃기게 뿐이었다는데 실제로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가속 페달만 밟는다. 그런데 절묘하게도 가속 페달의 종류가 여럿이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는 가장 긴장되는 순간에 부비 트랩을 주인공 앞에 놓는다. 부비 트랩의 공포를 느끼다 빠져나갈 방도를 찾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해방감을 느끼는데 바로 다음 순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실수로 건드린다. 극도의 긴장이 풀리며 웃음이 새어나오지만 바로 다음 씬에서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보기만 해도 오싹한 이교도의 제2광경을 발견하는 시기다. 액션 코미디, 스릴러 코미디, 공포 코미디의 순으로 관객의 긴장을 조였다 풀었다 하며 점점 더 궁극의 쪼는 맛을 향해 롤러코스터가 천천히 올라간다. 인디아나 존스에서는 심장을 꺼내는 제이와 관련한 시퀀스가 나올 때까지 조이고 조이는데 그때부터는 웃음이 거의 없이 액션과 스릴러, 공포만을 오가며 쉴 틈 없이 전개된다. 이 시기 내가 눈을 뜬 할리우드 영화의 가장 놀라운 점은 속편의 대단함이었다. 이토록 대단한 재미가 한 편의 영화로 끝나지 않는다니. 아버지가 좋아한 석양의 검맷 1965년, 대부2 1974년의 필두로 내가 사랑한 제국의 역습 1980년, 에이리언2 1986년, 백투더퓨처2 1989년, 다이하드2 1990년, 터미네이터2 1991년, 배트맨2 1992년 이 차례로 지구 최고의 속편 목록에 추가되었다. 2가 있다는 것은 높은 확률로 3이 나온다는 뜻이었으니 더 좋았다. 10대 내내 이 시리즈 영화들은 나의 취향의 핵심적인 부분을 형성했다. 이 영화들을 거의 초등학교 때 아버지 따라 극장에 가서 봤으니 아버지한테는 속편이었지만 내게는 1편이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극장에서 본 인디아나 존스는 눈물이 날 지경으로 좋았다. 여행, 유머, 모험, 액션, 로맨스, 공포가 전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요소의 총집합. 스티븐 스필버그의 위대한 흥행작 목록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작품이다. 요즘은 최초 기획 단계부터 시리즈로 예정된 작품들이 많다. 시리즈 혹은 시즌제 드라마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1편 반응이 좋지 않으면 속편 제작이 무산되는 일이 오히려 늘어서 영원히 회수되지 않는 떡밥이 많아졌다. 하지만 예전에는 한 편의 영화가 인기를 끌어서 부랴부랴 속편 제작에 나서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더 대단한 것이다. 1편으로 마친 이야기를 갑자기 3부작으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 이렇게 되면 2편은
1편 완결된 작품과 3편 시리즈의 종장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운명을 갑작스레 떠맡아 허술해지는 일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어떤 영화들은 기억할 만한 완성도로 독보적인 오리지널이 되었다. 이야기의 패턴, 캐릭터의 패턴을 전부 처음 경험하던 성장기. 심지어 초등학교 때는 혼자 극장에 갈 수도, 동네마다 극장이 있지도, 유튜브가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영화를 본 뒤에는 좋아하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재생하고 상상해야 했다. 어떤 영화든 한참 전국 상영을 한 뒤에야 비디오로 출시되었고, 그때까지 1, 2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극장의 어둠 속에서 대면한 영화 한 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까지 내 안에서 수많은 이야기가 새롭게 생겨났다. 외전이나 팬픽과 같은 식의 곁다리를 뻗어가는 새로운 이야기가 끝도 없었다. 사랑에 대해서라면 영화 로맨싱 스톤 1984년과 칵테일 1988년, 시드니 셀던의 소설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나를 키웠다. 지금 생각하면 허황되기 짝이 없어서 남자 취향을 망친 게 그 시절의 미국 문물이었구나 하고 뭐든 욕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여하튼 그랬다. 나이를 먹고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스파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007 시리즈부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까지 세계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주인공은 달리고 또 달린다. 이런 영화들을 보고 나면 극장에서 집까지 뛰어가고 싶다. 극장에 앉아 있었을 뿐인데 에너지 레벨이 최고치를 찍어서 얌전히 집에 갈 기분이 들지 않는다. 이런데 모험 영화를 어떻게 안 좋아하겠는가? 부탁드립니다. 국가가 허락한 마약 목록에 K-팝과 더불어 모험 영화도 넣어주세요. 영화 주만지 1995년이나 애니메이션 업 2009년, 툼레이더 2001년도 모험 영화 목록에 잊지 말고 추가해 주시고요. 나 자신을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은 요란한 기분이 드는 이유로 영화 음악을 맡은 존 윌리엄스도 빼놓을 수 없다. 모험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은 모험 영화의 음악을 듣고 싶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슴이 뻐렁치는 이 느낌.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을 나는 동기부여 음악이라고 부르는데 기분이 처지거나 의욕이 안 생길 때 존 윌리엄스의 영화 음악을 틀면 갑자기 마음속 내가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걷고 달리기 시작한다. 마음속 내가 먼저 달리고 현실에 나도 울기를 멈추고 뭐든 하게 된다. 크리스토퍼 리브의 슈퍼맨을 비롯해 스타워즈, 인디아나 존스, 주라기 공원, 나홀로 집에, 해리포터 시리즈 등의 테마 음악이 전부 존 윌리엄스에게서 나왔다. 다 몇 번씩이나 반복해보고 또 본 작품들이다. 그리고 마침내 알게 됐다. 8, 90년대 할리우드산 모험 영화를 내가 사랑한 이유는 그 영화들의 세계관이 공통적으로 지닌 의심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대항해 시대 이래로 1세계 백인 남성에게 세계는 탐험하고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기준은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있었다. 그나마 인디아나 존스는 낯선 문명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고는 있다. 고고학자니까. 하지만 이 영화도 그런 태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같은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라 해도 나와 내가 속한 세계를 가운데 두고 세계를 받아들이는 해맑음은 한국 영화에 없었고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내가 선 자리에 좌표를 확인하기 위해 고심을 반복하는 오늘날, 어린 시절에 내가 가졌던 막무가내의 낙관이 무엇이었을지 종종 생각한다. 타인의 세계가 갖는 상대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나를 중심에 두고 세계를 상상하는 힘을 잃지 않고 싶다. 세상 해맑고 싶을 땐 인디아나 존스가 됐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 인디아나 존스의 인생은 도서관과 세계 곳곳에 동시에 존재한다. 죽을 위기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보물을 놓을 때 삶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냥 나쁜 것도 마냥 좋은 것도 없다. 세상 최고의 해피엔딩은 다음 기회다.